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미 전역 한인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가 57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과 텍사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주 한인 인구는 소폭 감소했으며 뉴저지는 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오늘 공개한 2020에서 2024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추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미국 내 전체 한인 인구는 혼혈을 포함해 206만 22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5년 추정치 199만 8698명과 비교해 약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혼혈을 제외한 한인 인구 수는 149만 50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전체 한인 인구 중 혼혈의 비율을 계산해 볼 때 27.5%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 내 한인 4명 중 1명 이상이 혼혈인 셈입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인구가 57만 1134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 14만 5733명, 텍사스 12만 9329명, 뉴저지 11만 4233명, 워싱턴주 10만 4973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한인 인구는 전년 대비 0.27% 감소했으며 뉴저지주는 2.5%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한인 인구는 0.27% 증가한 92,002명으로 집계돼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로별론 퀸즈 한인 인구는 49,769명으로 1.2%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며 브롱스 2,121명, 스태튼 아일랜드 2,836명으로 전년 대비 1에서 2%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은 포트리가 9,5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펠팍은 9,51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포트린 전년 대비 2.5%, 펠팍은 1.5% 감소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0년마다 시행하는 센서스 인구 전수 조사와는 별도로 센서스국이 매년 실시하는 연례 표본 조사입니다. 최근 뉴저지 펠팍에서 연방 이민 당국의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이 잇따르면서 한인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 의원과 지역 정치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이민 단속을 비난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조시 가타이머 연방 하원 의원은 어제 펠팍타운을 찾아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해 이민 단속이 마치 폭력배처럼 이루어져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타이머 의원은 폴킴 펠팍시장, 시의원들과 함께 타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C의 단속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IC 표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IC 단속 요원의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의무화하고 단속 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지방정부 법집행기관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타이머 의원은 현재 신규 고용된 이민 단속 요원은 작전 투입까지 약 8주간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뉴저지 신입경찰이 6개월간 훈련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짧은 기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about making immigration enforcement better, more transparent, more accountable, and making the right investments in the department and its officers. Yes. It's also about getting the right guardrails in place so that we have rules of the road to protect everyone and keep our communities safer. 한편 최근 펠팍에 진행된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으로 최고 10명의 이민자들이 체포 구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히스패닉계로 한인 체포 사례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어제도 펠팍 컬럼비아 애비뉴와 로프 애비뉴 일대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의 기습 단속으로 최소 6명이 체포 연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펠팍 폴김 시장과 경찰 책임자들은 주민들을 위해 이민 단속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리고 교육하는 활동을 이번 주 안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이 만약의 상황에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 변호사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USCIS가 이민 신청 심사 중에도 신청자들을 추방 재판에 회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존엔 신청이 계류 중일 경우 합법 체류 신분이 유지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관행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욕에 기반을 둔 이민 전문 변호사 라토야 맥빈 폼피는 최근 인스타그램 영상을 통해 이민 서비스국의 이민 신청이 계류 중이고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이민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 로펌에도 영주권 신청이나 기타 이민 혜택을 기다리는 와중에 갑자기 추방 재판에 회부됐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빈 폼피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은 이민자 가운데는 영주권 신청자뿐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폭력방지법 자가청원 신청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유효한 취업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고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체류가 허용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충격입니다. 맥빈 폼피 변호사는 여러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과거 이민 신청이 한 차례 거절된 이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진행했던 결혼 기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전력이 있는 신청자들이 최근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전력이 있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신청과 무관하게 USCIS가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맥빈 폼피 변호사는 상황이 심각하긴 하지만 무조건적인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이민 법원에서 구제책을 신청하고 판사 앞에서 체류 자격이나 구호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USCIS는 이 같은 이민 법원 출두 명령서 발부 증가 현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FBI가 선관위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부정선거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해온 조지아주가 대상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어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FBI 요원들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2020년 대선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BI는 성명에서 요원들이 유니언시리에 있는 풀턴 카운티 및 운영센터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색에 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털시 게버드 국장이 곧 현장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20년 대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조작됐다며 관련자들은 곧 기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풀턴 카운티 당국은 FBI 압수수색에 대해 영장은 2020년 선거와 관련된 다수의 기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는 FBI는 해당 시설에 있는 컴퓨터와 보관 중인 투표 용지를 수거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11,000표 차이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것으로 나타나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조지아주 선관위는 두 차례 재검표를 진행했으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승리했다고 최종 선언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세금 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 환급금이 지난해보다 30% 정도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기나 분실의 우려가 있는 종이 수표보다 직접 입금 방식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세금 환급 규모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IRS가 납세자들에게 계좌 직접 입금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IRS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납세자 4명 중 3명이 환급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평균 환급액은 $2,939였습니다. 오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세금 지출 법안에 포함된 새로운 조항들로 인해 환급액이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균 환급액을 기준으로 최대 30% 증가하면 평균 $882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현재 납세자의 90% 이상이 직접 입금 방식으로 환급을 받고 있지만 IRS는 이 비율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직접 입금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환급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IRS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개인 납세자에 대한 종이수표 발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환급 규모가 커지면서 조기 보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3월 말에 보고가 몰리지만 오랜 환급이 예상되는 납세자들은 이르면 2월 말에도 본격적으로 세금 보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은 전자신고와 직접 입금을 선택한 경우 대부분 21일 이내에 완료되며 납세자들은 IRS 환급 조회 서비스를 통해 접수 승인, 지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전면 시행에 들어간 리얼 아이디 발급을 위한 예약이 수개월이나 밀려있는 등 발급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주의회가 전미 자동차 협회 AAA 사무소에서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리얼아이디 운전면허증을 전미 자동차협회 지역 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티 코라도 주 상원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은 뉴저지주에서 일반 운전면허증을 리얼아이디로 업그레이드하는 업무 등 일부 주 차량국 업무를 AAA 지역 사무소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 운전면허증 갱신, 자동차 등록 갱신 및 재발급, 차량 번호판 반납 등 주 차량국의 5개 업무를 AAA 지역 사무실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선 여전히 리얼아이디 운전면허증 발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 차량국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 사무소에서 리얼아이디 발급 예약이 수주 또는 수개월 뒤에나 가능할 정도로 적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달부턴 미국 내 공항에서 국내선 여객기 탑승 시 리얼아이디나 여권 등 연방교통안전청이 인정하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45의 수수료 부과가 예정돼 있어 리얼아이디 신청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코라도 의원은 AAA는 이미 타주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뉴저지에서도 도입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자동차 운전자들은 뉴욕 업스테이트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보다 거의 4배에 가까운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유색인종이 많이 사는 지역은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교통사고 사망률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뉴욕시를 위한 파트너십은 최근 뉴욕 자동차 보험 산업의 가격 적정성 모델 조사 결과 브루클린 거주 자동차 운전자의 연간 평균 보험료는 $6,426로 이는 동일한 보장 범위 기준으로 뉴욕주 북부 지역 운전자들이 내는 보험료의 4배에 근접하는 수준이라며 이러한 보험료 부담은 뉴욕시 브롱스와 퀸즈 등 서민층 거주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잭슨 하이츠, 선셋파크, 이스트 뉴욕, 코로나 등 뉴욕시에서 유색인종이 많이 사는 지역은 다른 곳과 비교해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률은 미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서민 가정과 유색인종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자주 내지 않고 있음에도 부적절하게 높은 보험료로 인해 심각한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뉴욕의 높은 생활비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저렴한 보험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저소득층은 보험료가 수입의 4분의 1을 차지해 고통받고 있다며 뉴욕시 다민족 공동체에게 높은 자동차 보험료는 추상적인 정책 논쟁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뉴욕주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기의 93% 그리고 전체 사기 사건의 75%가 현재 뉴욕주가 시행하고 있는 무과실 자동차 보험 제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주 의원들은 범죄자와 사기꾼들이 자동차 보험을 악용해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무과실 자동차 보험 제도를 현대화하는 입법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주 전기 가스요금이 또 인상됩니다. 전기요금은 월 평균 약 $4, 가스요금은 월 $10에서 $19까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절약과 공공요금 지원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가 22일 콘 에디슨의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콘 에디슨이 전기를 공급하는 뉴욕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의 전기요금은 올해 3.5%, 2027년 3.2%, 2028년 3.1% 인상됩니다. 가스요금은 올해 4.4%, 2027년 5.7%, 2028년 5.6% 올라갑니다. 주민들의 전기요금은 월 평균 약 $4, 가스요금은 월 $10에서 $19까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승인 시점은 22일이지만 고객들은 1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반영한 청구서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콘 에디슨과 위원회는 요금 인상 이유로 노후 인프라 유지, 안정적인 전력 가스 공급, 청정에너지 전환 투자 필요성을 들었습니다. 회사 측은 서비스 안정과 장기적 인프라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생활비 부담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부당하다고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며 주민들 역시 전기 가스 요금이 이미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최종 결정은 당초 콘 에디슨이 신청한 두 자릿수 인상률보다 낮춰진 합의안입니다. 위원회는 수천 건의 공공 의견을 반영해 시민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